최근에 이제 아는 분 초대로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습니다. 할 일도 있었고 겸사겸사 가게 되었죠. 숙소가 난징동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마침 여기에 완다 시네마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CGV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31이라는 영화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9월 18일에, 북미권에서는 19일, 말레이시아에서는 25일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는 12월에 개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월로 밀려가지고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난징사진관이야 그렇다 쳐도 이 731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무려 12년간에 걸쳐서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자료 수집과 조사를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철저한 고증을 지켰다고도 하고요. 중국 내에서도 731 부대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이끌어냈으며 오경을 앞세운 중뽕 시리즈들이나 여타 주선율 영화들과는 다르게 전쟁 범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고발이 주된 포인트라고 하여 꽤나 기대를 했던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10월까지의 외신 보도나 리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중국스럽지 않다, 무척이나 진중하게 사건을 다룬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쉰들러 리스트나 피아니스트처럼 볼 때는 괴롭지만 어떤 교훈이 있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하이를 간 김에 지인분과 함께 영화를 봤고 영화는 진짜 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서 감히 이런 영화가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건 중국 영화여서도 아니고 주선율 영화여서도 아니고 그냥 순수히 창작자로서 실격인 개쓰레기 같은 영화이기에 가감없이 욕 좀 받겠습니다. 적어도 오경의 중뽕 영화들이나 주선율 영화들은요, 애국심 고취라는 목적성이라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 허황된 장면들과 과하다 싶은 국뽕주입을 보며 실소를 금치 못했었죠. 근데 그 영화들도 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거나 우상화를 하려 들거나 정도에서 그쳤다는 건데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국가의 잘못을 축소시키거나 미화시키거나 전쟁 범죄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려는 짓까지는 안 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적성이라는 게 존재했다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화 보고 소비하고 뭐 지들 거 지들 돈 내고 본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정도겠지만요. 731은 그 선을 넘다 못해 스켈레톤을 타고 존나 이미 지평선 바깥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난컨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쓴 중국 사람들은 감독을 잡아다가 만두소로 쓰고 싶었을 거예요. 이 쓰레기는 감독의 자질 자체가 없습니다. 731 부대의 전쟁 범죄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과하고 영화 수익을 기부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 점이 중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와도 되나 싶은 점인데요. 영화는 내내 731 부대의 악행을 축소시키고 주인공의 병신 방탈출 게임만을 보여줍니다. 애국심 고치도 적개심 고치도 그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은 채 주인공의 병신짓거리만 125분 동안 관람해야 됩니다. 근데 마케팅은 무슨 국가적 수치를 기억하라, 진실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 이딴 식으로 해놔서 사람들이 혹하게끔 만들어놨지요. 전형적인 상업영화식 쿠킹이고 한탕 땡겨보려는 의지가 낭낭하게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증오하는 미제 승냥이들이나 하는 자본주의의 개나 하는 짓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중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항일 80주년 기념 영화에서요. 그것도 731 부대라는 끔찍한 전쟁 범죄를 소재로 말입니다. 지금 이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실드 치자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를 떠나서 인간 흉내나 겨우 내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731 후기 빠르게 털어봅니다. 731 부대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러시아, 몽골, 연합군 포로들까지 차출하여 끔찍한 실험을 자행한 부대입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지 일일이 얘기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실험들을 했고 대부분은 비인간적으로 행해진 쓰레기 같은 생체 실험이었지요. 이러한 만행은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으며 이 영화가 개봉할 때 혹은 개봉 예정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혹은 이념이라는 것을 지우고 피해자로서 아픈 역사로서 영화를 지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731 부대의 잔혹한 범죄를 직접 목도하고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바랬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일단 영화에는 크게 6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쫄보 캐릭터가 각성하여 결국 영웅이 된다. 근데 이걸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선동가 정도로 해둡시다. 이 새끼는 박쥐 같은 새끼거든. 두 번째, 대쪽 같은 노인이 나타나 주인공을 가르치다가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죽음은 남자 주인공을 각성시키죠. 세 번째,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 악당이 등장합니다. 근데 너무 비밀이어서 관객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네 번째, 수용소 세트 디자인은 고증을 넘어서 오징어 게임 스튜디오처럼 보입니다. 보면 압니다. 진짜 존나 쾌적하거든요. 다섯 번째, 전형적인 악당 캐릭터들은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똑똑한 척을 하지만 주인공이 뭔가 하려고 하면 대가리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킬빌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핵심은 킬빌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장면들을 생체 실험에 할애하는 게 아니라 코믹하게 혹은 별 맥락 없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영화는 731 부대 테마의 싸구려 공포 방탈출 카페에 들어온 듯한 느낌의 영화입니다. 예쁜 중국 출신 일본 여성 장교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영화는 고증 같은 건 조시나 까잡수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CG는 뭔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인데 그냥 오징어 게임 세트장입니다. 깜빵은 존나 깨끗하고 밝고 도자기 타일이 도배되어 있는데 꾸준히 만두와 사과와 물들을 배급해주고 장기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꼬고 휘파람을 불며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게 C8 호캉스인가요? 잔인한 생체 실험인가요? 방탈출 카페라고 얘기한 이유는 메인 스토리가 존나 무슨 게임 퀘스트 깨는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GTA 마냥 미션 클리어하고 옆에 뭐 더 셉이면 도전 과제 클리어되고 NPC를 때려 눕히면 옷을 갈아입고 위장을 해서 다음 구역을 해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NPC가 있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NPC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주인공이 말을 걸기 전까지는 존나 멍청하게 서 있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는 말이라고는 도적이 되고 싶은 자는 나에게로 밖에 안 하는 이 새끼처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다크로드랑 술이라도 한잔 할 거야? 아니면 뭐 클럽이라도 갈 거야? 아니잖아. 다크로드는 그냥 도적 전직시켜주는 전직 싸개의 용도밖에 없잖아요. 이 영화의 모든 빌런 및 엑스트라들이 다 이런 딸깍이들밖에 없다고요. 일본군이 존나 잔인하고 치밀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감자들한테 소방호스 존나 뿌리다가 자 컷! 여기서쯤 넘어가야 다음 스테이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니까 으악 하고 뒤로 자빠져주는 능동적인 바리케이드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장면과 연기를 통해서 줄거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자막을 그냥 존나 때려박아서 보여줍니다. 하하. 생체 실험 장면과 일본군의 모습을 안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 와중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뺏겨온 듯한 장면들과 레이가 떠오르는 여자 장교의 모습은 이 씨바 새끼가 영화 찍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실험체였다가 밥을 나눠주는 소지로 바뀌고 그 다음은 부역자로 바뀌는 등 일본군의 따뜻한 젖꼭지를 빨면서 계속 진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희생당하는 동포들이 있는데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묘사해요. 왜냐? 사실 이 새끼는 무려 안티 재패니즈 히어로거든요. 근거는 없습니다. 영화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수감자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배신자 짓을 하는 건데 문제는 부역자 짓을 하는 게 125분의 러닝타임 중 90분 동안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눈물 콧물 짜면서 조국만세 외치면은 갑자기 영웅이 되고 투사가 되고 그러는 건가요? 영웅 되기 존나 쉽네. 눈물 콧물 딸깍만 하면 되니까. 구라 안 치고 영화 중후반부까지는 제가 영화 잘못 보러 온 줄 알았어요. 731이 아니라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일제강점기 편 2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새끼도 여간 미친 새끼가 아닌 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플러스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탈옥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얘는 미리 탈출로가 어디인지 막 위장해가지고 알아냈단 말이야. 왼쪽으로 탈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명이 한꺼번에 가면 사랑하는 여자랑 탈출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100명을 보냅니다. 오른쪽에는 군인들이 총 들고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 여자랑 같이 왼쪽으로 가서 탈출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뒤집니다. 이 병신 새끼 같은 이라고. 그렇게 막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다들 실험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군인들이 감시하고 둘러싸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씨발 묶여있는 밧줄 풀고 사람들 밧줄 풀어준다 한들 뭐가 달라지냐 이거지. 근데 이걸 되게 숭고한 희생, 용감한 행동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구덩이 같은 곳에 단체로 떨어져. 여기가 클라이맥스거든요. 다양한 국적의 포로들이 갑자기 존나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하면서 힘껏 샤우팅을 내질러요. 으아! 나는 안양의 이준영이다! 으아! 나는 하바롭스크의 드미트리다! 으아! 나는 하얼빈 장세희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구덩이를 빠져나가겠답시고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서 클라이밍을 하는데 진짜 제 모든 털들을 곤두서게 만들고 모든 신체 부위들을 오그라뜨렸습니다. 사실 대본도 팔꿈치로 썼습니다. C8 손이 안 펴져서. 파시즘에 맞서는 인류의 단결이라는 숭고한 주제를 흉내내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 나오던 장면들은 뭐다? 일본군의 따뜻한 젖꼭지를 빨면 독방도 주고 음식도 맛있는 거 주잖아? 더 열심히 빨아야겠다 였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사다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동안 일본군들은 존나 담배나 피면서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게임 NPC 마냥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이 뭔 줄 알아요? 유일하게 구덩이를 탈출한 주인공이 한 10초 뛰다가 총 맞고 쓰러진 다음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자막 뜨면서 이지랄하고 끝이 나요. 영화가 이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짱구 극장판이 떠올랐습니다. 폭풍을 부르는 정글편 있죠? 원숭이들이 간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탈옥을 한다. 진짜 너무나도 똑같은데요. 심지어 어떤 부분은 연출까지도요. 아니 731 부대를 소재로 다룬 영화에서 이게 떠오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상상이 가요?
여기까지면 오케이. 뭐 그냥 존나 못 만든 영화 정도로 그치겠는데 존나 개씨발 끔찍한 핵 폐기물이 되는 지점은 영화 끝나기 5분 남겨놓고 인체 실험들을 초등학교 여름방학 3일 남겨놓고 밀려있는 숙제 마냥 존나 급하게 나열하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관련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유대인 주인공이 나치 옆에서 알랑방구 존나 끼면서 카포가 되고 특혜받는 장면들만 3분의 2 가까이 나오다가 갑자기 한 10분 남겨놓고 가스실, 유대인 학살, 생체 실험 이런 장면들이 그냥 맥락도 없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고 제목은 아우슈비츠 이지랄. 저는 이 731이라는 영화가 존나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느껴졌어요.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전쟁 범죄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지요. 그냥 쓰레기 같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주제에 현혹되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영화는 나와줘야 된다는 둥 731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 역사를 잊은 무례한으로 낙인 찍기도 하고 무지성 중가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완성도가 개 좆박아도 주제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만 하면 일단 빨아줘야 된다는 건가요? 731을 통해서 이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영화 산업의 허영심과 나태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화이기 때문이지요.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진부한 클리셰와 흑백 논리로 그려지는 악당과 희생자들, 고증 같은 건 쌈이나 첫 싸먹은 듯한 방금 막 아니지 상하이 미용실에서 가스타일링 받은 듯한 머리 스타일을 갖고 있는 등장인물들 하며 공포감이랍시고 주는 건 시각적인 충격뿐. 육식은 폭력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도축장에 있는 소의 눈에 고인 눈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도축당하며 피가 튀는 자극적인 장면들만 나열하며 설득되길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설득하려면 그럴듯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케팅은 상징적인 날짜인 9월 18일 9시 18분에 개봉을 하며 진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개싸구려 슬로건들을 내세운 다음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보지 않으면 애국심이 부족하다느니 역사를 모독한다느니 우리 민족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언론 보도와 그에 휩쓸리는 사람들, 비판은 금지되고 의문을 제기하면 매국노가 됩니다. 아픈 역사를 국가적 밈 정도로 소비해서 티켓파리에 써먹겠다는 소리잖아요. 보지 마세요. 1월에 개봉한다는 사실도 잊으세요. 영화 힘들게 들어온 배급사, 수입사분들 진짜 죄송한데 영화는 보고 가져오셨는지 의문입니다. 괜히 초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영화에 별점을 매긴다면 C8 한 개도 주기도 싫지만 한 개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이는 오로지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핵 폐기물은 오경의 중뽕 영화에서 받을 법한 순수 재미조차도 없으니 호기심에라도 보러 가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쌍소리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